안녕하세요. 코인 생존기의 차르입니다. 데일리 영상 시작합니다. 파월 의장 발언과 함께 약간 시장이 조정이 주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 달러는 조금 떨어지고 주식은 올랐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 코인은 조금 떨어지고요. 자, 디스인플레이션 추세가 재개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게 사실 이거는 좋은 내용이죠. 그리고 금리 인하 전 좀 더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연준은 올해나 내년 인플레이션을 2%로 보지 않는다. 지금 2%대로 회귀를 못 하고 있다라는 거긴 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전쟁도 있고 등등등 이유가 있을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산 적자는 매우 크고 지속 불가능하다. 4%의 실업률은 여전히 매우 낮은 실업률이다. 사실 이 경제가 안 좋으면 실업률이 높고 경제가 좋으면 실업률이 낮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금리를 내려야 되는 명분 중에 하나가 실업률이 높아져야 된다. 경제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내려야 된다는 게 나오는데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연준에서 해야 할 일이 실업률도 낮게 유지해야 되고 경제도 좋게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잡는다는 게 정말 쉽지 않죠. 어쨌든 매우 낮은 실업률이기 때문에 일단 이것 때문에 뭐 금리를 당장 내릴 것 같지 않다는 얘기를 했고, 자, 빠르게 움직이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발생할 위험이 있다라고 하고, 연준은 금리 인하를 시작하기 전에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게 인플레이션이 다시 발생한다는 게 1970년대에서 80년대 석유 파동 때랑 비슷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연준에서도. 그래서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있는 것 같고, 보면 코인베이스 비트코인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코베가 프리미엄이 상당히 낮아요. 역프예요, 거의. 보면은 이때가 지금 이 프리미엄이 마이너스인 경우가 언제가 있었냐? 6월과 그리고 사실상 올해 1월부터 2월 사이가 이랬었고, 더 전을 자료를 보니까 23년 10월 달부터 23년 말까지 계속 역프였어요. 보시면 여기 1월 달만 이렇게 프리미엄이 붙었었고, 그 말은 뭐냐? 뒤에 이 크립토 퀀트의 자료와 함께 말을 보면서 이거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보면 로우 볼라틸리티랑 하이 볼라틸리티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변동성이에요. 변동성이 낮을 때가 언제가 있냐? 보면 요때 20년 7월과 20년 말과 23년 1월 달과 22년 11월 달 정도가 있고, 또 보면은 이제 올해 이제 되기 전 올해 이 뭐냐 1월 달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결국 지루한 장세, 그러니까 변동성이 적다는 게 어떻게 보면 지루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지루한 상태가 어떻게 보면 기회였다라는 건데, 앞에서 말한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의 가격이 역프일 때랑 이 지루할 때랑 굉장히 좀 비슷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루함은 곧 기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당연하죠. 사실 투자를 한다는 게 너도나도 야 오른다라고 해서 들어와서 사면은 부동산 21년도에 풀면서 하신 분들 봐요. 그건 비슷한 거예요, 사실. 그런 상황으로 보는 게 맞다. 어차피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제가 듣고 싶은 말을 해 주고 싶은 건 아닌데, 영상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아무래도 이거에 대한 미래에 대한 걸 생각을 하시고 뭐 나름의 가치를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투자를 했고 그에 따라서 영상을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아마 그럴 거고. 그래서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도 드리고 싶은 말이, 지금의 이 낮은 변동성과 지루한 장세는 뭐 아마 대부분이 물려 계시겠지만 그래도 기회이고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인 상황인 건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물려 있지 않고 추가 매수나 뭐 자기가 이제 시장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고 이 시장을 좀 궁금해서 영상을 봤다라고 하면은, 저는 사실 지금의 자리가 뭐 이따 차트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이고 다시 오지 않을 가격대 부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비트코인 ETF를 가지고 있는 이제 탑 25개 헤지 펀드 중에 몇 개 가지고 있냐? 13개 가지고 있다. 전 세계에서 25개의 탑 헤지 펀드 중에 반 이상이 비트코인 ETF를 보유하고 있다는 게 말 다 했죠. 헤지 펀드는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인데 ETF를 가지고 있다는 건 비트에 대한 미래를 좋게 보고 있다는 것과 같다고 보여집니다. 자, 재밌는 것은 비트코인 프라이스 히스토리라고 해서 이제 미국 대선과 반감기를 함께 본 건데요. 12년 오바마 때 반감기에서는 이렇게 올랐고, 16년도 트럼프 대통령 선거 때 이제 두 번째 반감기가 있었고 이때도 역시 올랐죠. 근데 트럼프 대선 되고 나서 그 다음 해 17년도에 많이 올랐고, 이 17년도에 피날레는 업비트 때문에 한국에서 많이 올랐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반감기는 바이든이 있었고, 바이든 이후에 이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무제한 양적 완화, 그 제로 금리 이런 걸로 이제 많이 올랐었죠. 근데 결국 우리는 또 한 번의 대선, 미국 대선을 기다리고 있고, 이렇게 보면은 되게 간단한 규칙이 생겨요. 뭐 반감기 이론도 있고 대선 이론이랑도 같은 것 같아요. 반감기랑 대선이랑 같은 시기에 움직이기 때문에 보면 반감기가 있는 해 혹은 대선이 있는 해 4분기부터는 시장이 매우 올랐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 번의 역사가 설명해 주니까
이번에도 그럴 거라 보고, 심지어 16 년도에는 트럼프가 코인에 대한 얘기를 하지도 않았었고 뭐 정책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트럼프가 거의 될 것 같은 분위기긴 한데 트럼프가 코인에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까 아마 더 잘 오를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차트 보겠습니다. 자, 차트 함께 보고 계시는데 달러 인덱스부터 좀 봐 볼게요. 달러 인덱스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의 저항선을 이렇게 긋게 된다면 현재 저항선에서 저항을 또 달러가 맞을 것 같고, 오른다고 한들 하락 추세에 조금 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가로선 기준으로 본다면 저번에 달러 고점인 거에 비해 좀 빠져 가지고 현재 달러 고점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저점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수렴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보면은 삼각수렴을 볼 수 있고, 이렇게 가로선과 보면은 어센딩을 보고 있는데, 삼각수렴의 끝은 내년 8월이고 어센딩의 끝은 26년도 6월 달의 끝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달러는 약간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 올라가면서 이 안에서 삼각수렴 안에서 횡보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달러가 지금 일어난 상황이 있는 것에 비해 미국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신고점을 찍고 있어요. 보이시죠? 주봉으로 보면은 누가 봐도 신고점이 부근인데, 이거에 비해 비트는 사실상 이미 고점을 한번 찍고 약간 조정 중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는 미시적으로는 지금 비트 보시다시피 달러와 그러니까 미국 나스닥과 비트가 조금 따로 노는 게 정상인데, 거시적으로는 좀 비슷하게 가긴 갔었어요. 그래서 아마 비트도 주식 기준으로 봤을 때는 비슷하게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비트는 일단 보시면 요 하늘색 박스 안에서 노는 거는 뭐 여러분 너무나 얘기를 많이 한 상태이고, 현재 이 파란색 지지선 구간에서 살짝 4 시간으로 쪼개서 보면 반등을 해 줘야 되는 구간이긴 한데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국에는 이 보라색 선 혹은 이 하늘색 선 기준에서 반등을 해 주면 베스트인데, 이게 56,500인 거고 이게 제일 안 좋은 시나리오가 여기까지 가서 반등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여기까지 잘 떨어질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주봉에서 월요일 날 원래 오늘의 이 주봉 자체가 어 보시면 7월 1일 날 이렇게 양봉으로 시작을 해서 꼬리로 끝났잖아요. 윗꼬리 달고 끝나는데, 주봉에서는 이게 63,000대 영상 쓸 때마다 63,000대였을 거예요. 근데 자 61,500 여기 이 초록색 EMA 21일선 여기를 한번 찍고 반등할 것 같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 구간이 있긴 합니다. 61,400 정도인데 아마 그래서 오늘 내일 모레 해 가지고 주말까지 다시 올라가거나 하면은 아마 이게 또 꼬리로 이제 캔들 지지가 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시장이 반등을 해 주는 모습으로 나와주면 제일 좋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봉상에서는 지금 자리에서 조금 반등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과 일봉 모두 다 어쨌든 좀 더 지금 자리가 EMA 21일선의 주봉과 일봉상의 지지선이었던 구간이 겹쳐지기 때문에 여기서 저점을 찍고 반등해 주면 모양상으로는 이쁘게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지금의 3 개월의 횡보 구간이 보면 위아래로는 한 플러스 마이너스 볼까요? 아래로 23% 위로도 23% 겠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 횡보하고 있는데 시장 심리 자체는 거의 뭐 바닥인 것처럼 심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영상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자료 보시다시피 사실 이러한 지루한 상황 자체가 한 단계 더 큰 도약을 위한 횡보 구간이기도 하거든요. 보시면 여기서는 조금 더 갭이 있을 것 같은데 32% 구간의 갭이지만 요렇게 박스에서 놀았다고 가정을 해도 이렇게 보는 건 좀 웃기고, 보시면 여기 23년 10월부터 23년 12월까지 이렇게 와, 그리고 여기서 23년 12월부터 24년 1월 때까지 이렇게 횡보가 있었는데, 이후에 시장을 보면 사실 올라갈 때 걷잡을 수 없이 좀 빠르게 올라간 경향이 있거든요. 지금도 아마 반등을 해줘서 다시 위에 빨간색 저항선인 69,000,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7만을 넘어가 버리면 또다시 새로운 신고점까지 금방 오를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는 그냥 박스 안에 있고 여기서 새로운 무빙이 나오기 전까지는 뭐 할 수 있는 게 딱히 많진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